그 인생이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건 득도죠. 도를 도둑할 수만 있다면 그 제대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도를 도둑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도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도. 도대체 진리와 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와 도를 종교에서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소위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사람의 어떤 이론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대개는 뭐 서원현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흐르면서 진리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이성적 판단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는 뭐냐? 시도 그럼 진리를 찾는 거냐?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에 진리가 있다. 시인들이 시 쓰면서 진리를 찾는다. 득도하기 위해서 시를 쓴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시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까? 멋있어서 문장이 멋있어서 감동적에서 쓴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리를 찾는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는 시를 쓰는 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종교에 있거나 철학에 있거나 그런 거지. 시에 진리가 있느냐? 그건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온 사실. 왜 그러냐? 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상적인 것,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그 속에는 진리가 있을 터. 상상 속에 무슨 진리는 현실에 있고 사물에 있는 거지. 어떻게 상상 속에 진리가 있어? 상상을 또 지나치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 무슨 진리, 환상은 거짓이야, 위선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인들, 문인들, 예술가 하면 그 사람들 멋있게 꾸미기는 잘해. 장식을 잘한다. 수식을 잘한다. 그러니까 글 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식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글 잘 쓰는 제주꾼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글 잘 쓰는 제주꾼으로 시인이 되겠다. 또는 뭐 상상을 잘하는 그런 그 제주꾼으로 시인이 되겠다. 이런 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도는, 진리는 시에도 있고 과학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고 종교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아니냐? 그것이 도다예요. 그러니까 시에도 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시도, 시라고 하는 도를 찾아서, 시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서 이 시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도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 또는 진리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도니, 진리니 하는 것이 철학이니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에 진짜 진리가 있다. 특히 소위 그 양자역학에 이르러서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시도 양자역학 속에 어떤 도가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도 도를 찾는 행위다. 진리를 찾는 행위다. 그런데 그 진리는 과학에도 있다. 아니 과학적 진리가 믿을 만한 진리다. 그래서 이 과학 속의 진리를 통해서 시의 도도 함께 알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마지막 저의 과제로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는 어차피 통합되어야 합니다. 과학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예술이고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세계, 막 이런 세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막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일찍이 과학에서 과학과 함께 진리를 찾고 과학과 함께 시의 도를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막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를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이것도 결국은 시와 우주의 원리를 하나의 같은 파동 원리로 그 속에 공통된 도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주 만물에서 도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우주 만물을 가장 확실하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딱 두 가지가 걸린다. 뭐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물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빛이고 물질이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러니까 뭐 정신이니 물질이니 그거 다 그 옛날 얘기고 그것은 이제 이성중심주의 시대의 얘기고 진짜 이 우주 만물 또는 이 현상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 정신과 육체다, 뭐 정신과 물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빛과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근데 빛도 사실 크게 보면 물질이죠. 근데 어쨌든 빛하고 물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빛, 이 문제 속에서 진리를 좀 찾아보자 한 것이 바로 빛 속에 나타난 파동 원리. 그래서 몇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우주는 만일 빛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삶을 그 어느 것도 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모든 판단의 근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빛이 뭐냐? 빛은 본질적으로 빛은 파동이다. 그냥 빛이 우리는 빛하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비추는 무슨 이런 거 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파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증명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빛은 파동이다. 파동이야. 그런데 이 파동을 조금 더 보면은요, 빛이 파동, 이 빛을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은, 그럼 파동이라는 건 좋은데, 파동이라는 건 또 뭐냐? 파동이라는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오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높은 마루도 있고
낮은 골도 있고 이것과 이것, 골과 골,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것을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그러니까 파동도 이 파동이 이게 긴 파동이 있고 짧은 파동이 있어요. 파동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파동은 다 파동이 아니다. 종류가 달라요. 또 높이도 달라요. 또 1초에 뛰는 파동의 숫자도 그 1초에 뛰는 숫자를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 자, 이렇게 파동을 좀 더 세분화해 보니까 파장이 다르고 진폭도 다르고 진동수도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빛이는 똑같이 파장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게 그 파장이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는 이런 원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빛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파장이 여러 개의 파장의 빛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지각할 수, 인간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파장이 있는가 하면 인간들이 볼 수 없는 파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수 있는 파장,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 그러니 가시광선.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 그럼 인간이 볼 수 없는 파장도 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파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해서 다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빛이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파장의 빛이 볼 수 없는 빛의 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있는 파장, 이 파장도 볼 수 있는 파장도 그냥 훤하게 비추면 될 일이지. 이 볼 수 있는 이 파장, 이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광선을 단일색, 한 가지 색깔로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조물주는 묘하죠. 이 볼 수 있는 파장을 한 가지 색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원래는 세 개인데 이놈이 합쳐가지고 7개의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7가지 색깔로 빨주, 노초, 파남으로 빛을 나눴어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눴어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조물주의 예술적, 리듬적 본질을 알게 됩니다. 빛은 다 빛이 아니다. 똑같은 파장이 아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파장을 7개의 빛으로 또 파장을 또 나눴어요. 그걸 나누기 때문에 조물주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도 만들고 보이는 빛도 만들고, 그런데 그 보이는 빛도 7개의 색깔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빛을 만들었어요. 만일 그 7개의 빛깔로 빛을 파장을 달리해서 만들지 않았다면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 우주 만물이 아름답고
기교미묘하고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우주 만물이 가지가지 색깔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빛을 만든 게 아니라 7빛깔로 나누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누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 이 조물주의 신비를, 아니 이건 과학인데 이 과학적 신비를 생각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만일 7빛깔로 나누지 않았다면 우주 만물을 검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세상을 형형색색으로 볼 수 있고 감동하고 아름답게 우리는 이 기쁨을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파장을 길게 짧게.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 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모였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파장 길이가 다 각각 달라요. 길이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이 파장이 기냐 짧으냐, 짧은 놈, 긴 놈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밖에 있는 더 짧은 놈, 그 적외선, 여기 보라색보다 더 긴 놈, 그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나는 사실 제가 시인으로 문인으로서 소위 과학 이런 빛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참 놀랍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건 과학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시인으로서 인문학자로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시광선으로 나누지 않았다면 이 우주 만물은 얼마나 삭막했고, 아니 이게 없으면 되지를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앞서 빛은 파동이라 했고, 그 파동은 전자기파라 했고,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NS들의 충돌로 일어나는 에너지의 강약이 빚어내는 진동이라 했다. 그런데 이 전자기파 파동의 구조를 보면 높은 마루와 낮은 골의 진폭이 있고,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의 파장, 길이, 파장이 있고, 이들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주기가 있고, 1초에 진동하는 횟수적 진동수 또는 주파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빛은 같은 빛이라 해도 모두 똑같은 파장이나 진폭을 갖고 있지 않다. 저물주는 빛을 만들었을 때 단일한 빛을 만들지 않고 여러 종류의 빛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같은 빛의 파동이라 해도 그 파장의 길이 길고 짧음에 의해서 우리는 가시광선인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한 색깔들을 경험하게 되고, 물질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시광선인 7빛깔은 원래 빨강, 초록, 파랗 세 가지 색의 파동이 원래는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나올 때. 그런데 이게 겹쳐서 7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물의 다양한 모습은 그들이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 이렇게 보여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색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들 7빛깔은 바로 빛의 파장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빨주노초 파남보 중 빨강은 파장이 70나노메타, 나노메타 1000분의 이 나노메타는 메타를 1000으로 나눈 거죠. 1000분의 그게 700이라는 거예요.
아니 1mm를 10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또 6나노메타 580. 그러니까 빨강은 700, 주황은 600, 노랑은 580, 초록은 550, 파랑은 475, 남색은 450, 보라는 400.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주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어요. 나누지 않았다는 아까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7가지 빛깔을 지각하고 이러한 빛으로 지각된 것만을 사실이니 실전이 하면서 그것만을 진실로 믿으려는 속성이다. 그러나 빨강 위에는 그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마이크로파, 존파, 보라색 아래 그보다 파장이 짧은 X선, 감마선,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 감마선, 그리고 등이 우리와 밀접하게 작용을 하지만 우리의 시력이나 감각으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파동들이다. 그러니까 빛은 가시광선하고 불가시광선으로 나눠져 있고 가시광선도 7개의 빛깔로 나눠졌다. 그리고 그 7가지 빛깔로 나눔으로써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가시광선의 출발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빨강, 초록, 파랑 3가지 빛인데 이는 합쳐서 드러났고 또 이 빛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흡수도 합니다. 어떤 물건에 닿으면 그게 재미있는 것이 예컨대 태양은 하얗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빨강, 초록, 파랑이 이 3개가 합치면 하얀색이 돼요. 이 세 빛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가 이게 이 하얀 종이 왜 하얗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이들 3가지 빛을 모두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종이 자체가 하얀 게 아니에요. 이 종이는 이 물건이 빛을 다 반사해버려요. 반사하니까 우리는 흰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물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검정색은 뭐냐? 검정색은 여러분들 이 검정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게 뭐냐? 진짜 그 물건이 검어서 검정색이 아니야. 그 검정색은 빛을 전부 다 먹어버려요.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검정색이요. 그러니까 흰색은 먹지 않고 무조건 뱉어내요.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이야. 그 빨간 사과는 뭐냐? 사과는 왜 빨간색? 왜 빨갛게 보이냐? 다른 것은 다 빨간색만 반사하는 거야. 빨간색만 반사해. 그래서 우리는 빨갛게 보이고 그럼 이거 왜 파래? 다른 건 다 흡수하고 파란색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가 뭐냐? 도대체 진짜가 뭐냐? 사물의 진실이 뭐냐? 우리는 그냥 인습적으로 살아왔고, 인습적으로, 보이는 건 다 사물이고, 그게 사실이다. 그랬죠. 아니다, 이거요. 빛이 흡수하느냐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검정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 파란색 다 색깔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시광선이 보여주는 빛이 다양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 창조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첫째로 우리가 이 가시광선 이의 강선까지 모두 인지하는 시력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7빛깔 700에서 400 사이의 파장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00 넘고 1000도 있고 또 400 밑에 20도 있고 10도 있어요. 빛이.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00과 400의 파장 사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빛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아니다. 그 위에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네, 장파도 있고 탄파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 파동이 있다. 자, 첫째, 만일 우리가 가시광선 이외의 광선까지 모두 인지하는 시력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존할 수 없었다. 가끔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우리 눈이 말이야 현미경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마선, X선 다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 X선, 감마선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장까지 다 보여요. 병균도 다 보입니다. 살 수 있겠어요? 감마선, X선 보이는 정도가 아니야. 그게 살에 닿다면 다 썩어버리고 타버려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광선 중에 7빛깔 광선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 위의 것을 본다면 우리는 발서 죽었어요. 그 7빛깔이 모든 생명체를 또 살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정말 대단한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째, 그래서 그러면 둘째는 가시광선만 인지함으로 생명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의 다양한 색깔의 나눔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형상을 구분하고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통해 미적인 감동을 만끽하는 존재가 된다. 아, 정말 인간이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 가시광선은 이미지 탄생의 원천이 되고 은유나 상상의 원천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 강좌에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씻으면서 이미지 요즘은 이미지 시대에 뭐 그러는데 도대체 이미지의 정체가 뭐냐? 그림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광선을 통해서 다시 이미지의 정체를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